여러분, 자영업자들에게 500만 원씩 준다. 이것은요, 정부가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설 전에 미리 배포한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그러면서 말입니다. 500만 원보다가 너무 많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출로 전환한답니다. 나중에 따져보고 말입니다. 일단 500만 원씩 던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55만 명에게 말입니다. 55만 명에게. 쉽게 생각하면 55만 명에게 설 전에 500만 원씩을 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포퓰리즘 정부가 되고 돈 뿌리는 정부가 된다는 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말썽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는 통일부 장관이에요. 이인영 대표예요. 이인영 대표가 광진을 고민정 그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 찬조 연설, 지원 연설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민정 후보를 찍어주시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진짜 좋습니다. 전 국민에게.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경제는 반짝 좋아지는 모습은 보였어요. 소비가 좀 일어나니까. 그러나 그 시기도 얼마 가지 못했죠. 그런데 국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국고는 박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만 4번이나 해요. 4번. 4번이나. 게다가 올해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 4월이죠. 재보궐 선거할 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돈 뿌리겠다.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또 뿌렸죠. 재난지원금을. 그러면서 또 국고가 또 날아갔습니다. 추석에는 또 어땠어요? 추석에는. 작년 추석에 80%한테 준다. 70%한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돈을 뿌렸습니다. 그러니 나라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잖아요. 올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또 느닷없이 자영업자 지금 55만 명에게 500만 원씩 미리 뿌려주고 나중에 다시 계상해서 보상액이 확정이 되면 너무 많잖아.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뿌렸으니까. 너무 많은 곳은 대출로 전환한다. 500만 원 중에 손해 피해 보상 받은 거는 200만 원이고 실제 피해 보상보다 300만 원이 더 많으면 300만 원은 이게 매출로 만든다는 이야기, 대출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인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1%의 낮은 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영업자를 돕는다.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잖아요. 저녁 9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되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10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2021년 3분기에 신속 보상 대상업체 55만 개에게 지금 준다는 500만 원씩 준다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이게 아니 도대체 정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정부라는 곳은요 여러분 딱 부러져야 됩니다.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영업자들도 안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안심하고, 네, 어차피 손실보상법이 통과돼 있으니까 이것은 손실보상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반발한다고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뿌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 표값으로 뿌리고 이런다는 자체가 솔직히 창피해요. 나라가 창피합니다. 나라가. 예. 아니, 일반 가게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일반 가게에서도요,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돈을 쓸지 정해놓고 돈을 씁니다. 일반 가게여도. 기업에는 더 심각하죠. 1년에 쓸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라는 곳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돈을 뿌린다는 자체가 진짜 창피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있을까요? 아니, 후진국도 이렇지 않다니까요. 후진국도. 선진국이라면서요. 선진국이 이런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자영업자가 거지입니까? 이렇게 맨날 추경해서 주게? 이게 체계적으로 해야죠. 자영업자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누가 자영업자를 보고 거지라 합니까? 예. 지금 하는 모양새를 보면 자영업자 거지 취급한다니까요. 예. 불만이 높아서 정부에 항의하면 그때 조금씩 집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라면 모름지기 국민을 보호하는 거 맞습니다. 의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돼야 되고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된다고 하면요, 그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대출을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게끔 돕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돈 뿌리기만 한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을 더욱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게다가 추경 보세요. 추경 2020년도만 하더라도 1차 2차 3차 4차, 2021년에도 1차 2차까지 했습니다. 2020년에 추경한 것을 다 합쳐보면요 여러분,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기에다 2020년까지 합쳐보세요. 2020년은 한 60조 정도 되죠. 2021년은 50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추경을 해서 마구 뿌리된다는 거, 이거 경제 부작용 엄청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뿌리면 뿌리는 것만큼 내가 다른 곳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충분히 다른 곳에서 피해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세금 폭탄 맞아요. 세금 폭탄. 재산세는 누구나 내야 돼요. 재산세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물가 인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마시고 즐기는 거 다 올라간다니까요. 다 올라가. 돈을 풀어준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돈의 씀씀이가 결국은 다른 곳에서 부작용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것. 왜 이거는 생각 못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정부가 국민을 진짜 보호한다고 한다면,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를 거지 취급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보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용이 나고요, 자영업자들도 만족할 겁니다. 지금처럼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